그럼 오늘로 끝이에요. 당신 부모님도, 당신도 이제 제 가족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맏며느리 윤정에게 친정엄마는 힘든 결혼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괜찮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장례식 첫날 윤정은 시댁 식구들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죠. 며느리 친정일인데 우리가 꼭 가야 하니? 내가 가 있으니까 됐지 뭐.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윤정은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있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정입니다. 올해 53살이고 결혼한 지 27년 됐어요. 평생을 참고 살아온 맏며느리였습니다. 크게 잘난 것도 크게 못난 것도 없이 시댁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며 살아왔어요.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시댁 대소사 모두 제 몫이었죠. 27년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5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누나, 엄마가.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새벽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동생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했는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남편이 놀라 일어났어요. 뭐?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남편이 저를 안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옷을 입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동생이 현관에서 울고 있었어요. 누나, 동생을 안았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병원 영안실로 모셨어. 친정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엄마도 없다니. 병원 영안실로 갔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엄마를 봤어요. 천을 걷으니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결혼하고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했거든요. 시댁일이 힘들 때, 남편과 다툴 때, 아이들 키우기 힘들 때,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해줬어요. 정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힘내, 우리 딸.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엄마만이 저를 정아라고 불러줬거든요. 시댁에서는 늘 며느리였고 남편도 제 이름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죠. 작년에도 그랬어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거든요. 제사 준비를 혼자 다 하라고 하셔서요.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울며 말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래, 우리 딸 고생 많다. 조금만 참아. 나중엔 나아질 거야.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그 품이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그런 엄마가 이제 없습니다. 영안실에서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대답은 없었어요.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가서 빈소를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상주는 저와 동생이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골랐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으로요. 오후부터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엄마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모두 엄마를 그리워하며 왔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조문을 받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언제 오실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오실까? 남편의 형제들은 오실까? 장례식 첫날 오후가 지나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은 언제쯤 오신대? 남편이 핸드폰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부모님은 멀어서 못 오신다고 하시네. 부의금만 보내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멀어서 못 온다고요? 시댁은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시동생들한테도 연락했어? 응. 형은 출장 중이라 못 온대. 동생은 애 봐야 한다고. 모두 못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큰 기대를 한 게 아니었어요. 잠깐 얼굴만 비춰줘도 힘들지 한마디만 건네줘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니. 친정엄마 장례식인데요. 27년간 명절마다 찾아뵙고 제사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아플 때마다 병원 모시던 그 엄마의 장례식인데요. 부의금으로 대신한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안 오셨어요? 먼 길이라 오시기 힘드셔서요. 거짓말을 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동생과 함께 빈소를 지켰어요. 남편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자정쯤 됐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나 좀 나갔다 올게. 담배 피우고. 응. 남편이 나갔어요. 혼자 엄마 영정을 받습니다. 엄마, 나 너무 외로워. 엄마만 있었으면 좋겠어. 눈물이 났어요. 이 넓은 장례식장에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27년간 시댁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와주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더 슬펐어요. 장례식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빈소를 지키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상주니까요. 세수를 하고 빈소로 갔어요. 엄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전부터 조문객이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옛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두 엄마를 그리워하며 왔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왔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동생이 음식을 사왔어요. 김밥이랑 샌드위치였죠. 누나, 좀 먹어. 기력이 있어야지. 응.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남편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말없이요. 오후가 됐어요. 조문객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빈소가 조용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보더니 일어났어요. 잠깐 전화 받고 올게. 남편이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엄마 영정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빈소라 들렸습니다. 아, 네 어머니. 네,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네, 괜찮아요.
부의금 잘 받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어요. 거기 많이 바쁘시죠? 다시 침묵.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아, 네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며느리 친정 일이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 친정 일이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 일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남편이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빈소로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전화였어? 응. 뭐라고 하셨어? 그냥, 거기 힘들지 않냐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엄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며느리 친정 일이라고 하셨구나. 27년간 시댁 일을 해왔는데 정작 제 친정 일은 며느리 친정 일인가요? 과거가 떠올랐어요. 5년 전 시아버지 장례식 때였어요. 저는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어요. 조문객 응대하고 음식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다 했죠. 그때 친정엄마도 오셨어요. 장례식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계셨어요. 저를 도와주시려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시고 조문객상 차리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어머니 참 좋으시네. 며느리 친정인데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때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친정인데도 라는 말. 그 말 속에는 며느리 친정은 남의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3년 전 시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간병도 하고 식사도 챙겨드렸죠. 친정엄마도 함께 가셨어요. 시어머니 문병 가서 과일도 깎아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전해. 며느리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때도 이상했어요. 며느리 시어머니라는 말. 그 말 속에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며느리의 시어머니. 그 정도의 관계라는 거였죠. 작년 추석 때도 그랬어요. 추석 준비를 하느라 일주일 내내 시댁에 있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만들고 떡 쪘죠. 친정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정아, 추석에 집에 올 수 있겠니? 엄마, 미안해요. 시댁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알았다. 괜찮아. 시댁이 우선이지. 엄마는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추석 당일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일했어요. 그때 시동생 부인이 말했어요. 형님, 친정은 안 가세요? 시댁 일이 많아서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효자야. 시댁을 더 챙기니까. 그 말이 칭찬 같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친정을 덜 챙기는 게 효자인가요?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엄마 영정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시댁 일한다고 엄마 자주 못 찾아뵙고 명절 때도 시댁만 가고 엄마는 늘 이해해 주셨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엄마 장례식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네요. 며느리 친정 일이라면서요.
저녁이 됐어요. 조문객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친정 친척들, 엄마 친구분들이 오셔서 저녁 문상을 했어요. 모두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저는 계속 조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정말 안 오시는 건가? 부의금만 보내면 끝인가? 27년간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게 끝인가? 밤이 깊어갔어요. 빈소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엄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동생도 피곤한지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저 혼자만 깨어 있었어요. 엄마를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 산 건가요? 시댁만 챙기고 살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장례식 이틀째 밤이 깊어갔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남편이 깼어요. 당신 앉아? 잠이 안 와.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피곤하겠다. 좀 쉬어. 응.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조용히 남편을 봤어요. 여보. 응?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뭔데?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오늘 낮에 어머니 전화 받는 거 들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복도에서 통화하는 거 들렸어. 며느리 친정 일이라고 하셨다며.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그래도 엄마잖아.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쯤은 와줄 줄 알았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마음에 걸렸어요. 여보, 왜 한숨을 쉬어?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나 싶어서. 예민한 게 아니야. 그냥 서운해서. 부의금도 보내셨잖아. 부의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27년간 시댁 일은 다 했잖아. 제사, 명절, 병원, 대소사.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당신이 고생한 거 알아. 그런데 정작 제 엄마 장례식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2시간 거리인데?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게 부모님도 사정이 있으시잖아. 무슨 사정? 아버지 허리가 안 좋으시고 어머니도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대. 그럼 시동생들은? 형님은 출장이고 동생은 애 봐야 한다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5년 전 아버님 장례식 때 우리 엄마 3일 내내 계셨잖아. 도와주시려고. 그때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으셨어. 그래도 오셨어. 남편이 조용히 들고 있었어요. 3년 전 어머님 입원하셨을 때도 우리 엄마 매일 병원 가셨어. 과일도 깎아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해드렸어. 알아. 사돈 어머니가 잘해주신 거 알아. 그런데 정작 그 엄마 장례식에는 아무도 안 와?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당신 말도 이해는 되는데 뭐가 이해돼? 부모님 입장도 생각해봐. 부모님 입장? 응. 멀기도 하고 몸도 안 좋으시고 2시간 거리가 그렇게 먼 거야? 우리는 명절 때마다 갔는데 남편이 한숨을 다시 쉬었어요. 그 한숨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왜 자꾸 한숨을 쉬는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예민한 게 아니야. 당연히 서운한 거잖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생이 깰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쉿, 목소리 좀 낮춰.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27년간 참고 살았어. 시댁일 하라면 했고 뭐 하라면 다 했어.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 알아.
당신이 잘해준 거 알아. 그런데 이럴 때 한 번 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말 좀 해봐. 와달라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좀 그래. 왜 그래? 부모님한테 그런 말하기가. 당신 부모님 기분은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히 부모님 욕먹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뭐라고? 부모님도 나름 사정이 있으시니까. 사정? 며느리 친정일이니까 안 가도 된다는 게 사정이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낮에 들었어. 어머니가 전화로 뭐라고 하셨는지. 며느리 친정일인데 우리가 꼭 가야 하냐고.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이고. 그냥 하신 말씀? 그게 어머니 진심이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예민한 게 아니야. 그게 말이 돼? 남편이 일어났어요. 나 좀 나갔다 올게. 머리 좀 식히고. 도망가려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랑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남편이 빈소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요. 27년간 살면서 한 번도요. 시댁과 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늘 시댁 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사 준비를 저한테만 시킬 때도, 명절 때 친정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아플 때도, 쉬지 못하게 할 때도 남편은 늘 말했어요. 이해해줘. 부모님 성격이 그러니까. 참아줘. 나중에 나아질 거야. 괜히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말자. 그 말들이 이제는 똑같이 들렸어요. 당신 기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죠. 엄마 영정을 봤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27년간 참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잘하면 가족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늘 며느리였고 제 친정은 늘 며느리 친정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엄마가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슬퍼서 우는 거였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이 발이 나는 날이었어요. 엄마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죠. 어젯밤 남편과 다툰 후로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잤고 저는 빈소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아침 일찍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문상을 하러 온 분들이었어요. 저는 상주로서 조문을 받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했죠. 오전 10시쯤 됐을 때 남편이 제게 왔어요. 나 잠깐 다녀올게. 어디? 집에.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지금? 응. 금방 다녀올게. 남편이 나갔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지금 나가면 발인 시간에 늦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시댁에 잠깐 들렀어. 뭐?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금방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시댁에 갔다고요? 지금 엄마 발인하는 날인데요. 동생이 다가왔어요.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형부는? 잠깐 볼 일 있대. 거짓말을 했어요. 동생한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오가 됐어요. 발인 시간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형부 아직 안 와? 응, 곧 올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오후 1시 드디어 남편이 나타났어요. 조금 급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늦었지? 발인 30분 전이야. 죄송해. 남편이 제 옆에 섰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발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엄마 영정을 들고 장지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작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그러시더라. 저는 남편을 봤어요. 뭐라고? 남편인 내가 가면 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부모님 말씀이 그러시더라. 사위가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당신이 서운해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러시더라. 사위인 내가 갔으니 됐다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대신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대신? 응.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긴 게 아니라 허무해서요. 그럼 나는 뭐야? 뭐긴 뭐야? 당신은 상주고. 상주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어머님 아버님은 며느리 친정일이니까 안 와도 되는 거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동생도 친척들도 조문객들도.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로 끝이에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당신 부모님도 당신도 이제 제 가족 아니에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27년간 참았어요. 시댁이라면 했고 참으라면 참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며느리 친정일이라며 엄마 장례식도 안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족일 수 없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진정해. 사람들 다 보잖아. 팔을 뿌리쳤어요. 뭐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여보, 제발.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뭐요? 또 참으라고요? 또 이해하라고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댁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장례식장 안이 얼어붙었어요. 친척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아야, 진정해. 지금은 장례식이잖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그래서 이 일만 끝내고 정리할게요. 다시 엄마 영정 앞으로 갔어요. 엄마를 보냈어요. 장지까지 가는 동안 남편은 제 옆에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땅에 묻었어요. 흙을 한 삽씩 뿌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안녕히 가세요.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 혼자 살아야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제대로 살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 같은 차를 타고 왔지만 서로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남편을 보지 않고 안방으로 갔어요. 캐리어를 꺼내서 옷을 넣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놀라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짐 싸는 거 안 보여요? 어디 가려고? 친정집에 가서 당분간 있을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부모님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어? 어머님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설득하시는 것도. 여보,
저는 짐을 다 싸고 캐리어를 닫았어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장례 치르느라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았어요. 제발 진정하고 생각 좀 해봐. 27년간 생각했어요. 이제 결정했어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자기 인생 살 나이고.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따라왔어요. 이건 너무 급한 결정이야. 생각할 시간을 줘. 생각할 시간은 27년간 충분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 이제 늦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남편이 복도까지 따라왔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빈집이었어요. 엄마가 없는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냄새가 났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조용했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혼자 남았어요. 엄마도 없고 이제 남편도 없을 거예요. 처음엔 외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눈치 볼 시댁도 없고 참아야 할 시어머니도 없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싶은 걸 봤어요. 전화도 안 왔어요. 시댁에서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집에 들어와. 얘기하자.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해 주세요.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재산은?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혼만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남편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부모님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지금도 부모님 편 안 들면 내가 불효자냐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알았어요. 당신한테는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니고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맞잖아요. 27년간 그렇게 사셨어요. 여보, 당신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시댁의 대변인이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통화하지 않았어요. 석 달 후 이혼이 성립됐어요. 재산 다툼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유만 원했어요. 이혼 후 친정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었거든요. 엄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엄마 옷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만지면서 엄마 생각을 했어요.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어요. 엄마 일기장 같았어요. 펼쳐봤어요. 엄마의 글씨가 보였어요. 여러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 눈이 멈췄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아에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못 해줬어. 항상 참으라고만 했지. 하지만 정아야, 엄마가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이거야. 너는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그 글을 읽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참고 살았다는 걸, 힘들었다는 걸. 하지만 엄마도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라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이제 제대로 살게요. 혼자지만 행복하게 살게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친구들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요. 엄마 산소에 자주 가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혼자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진짜로 숨 쉴 수 있어요. 어제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을 통해서요. 제사 때 오라고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제 저는 그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요. 제대로 된 나로 살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정엄마 장례식에 오지 않은 시댁 식구들과 그 일로 인생이 바뀐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윤정은 27년간 참고 살았어요. 맏며느리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엄마 장례식에서 깨달았어요. 며느리 친정은 늘 남의 일이었다는 걸요.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혼자가 되어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도 참고 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